영재원, 경시, KMO, 내 아이는 과연 준비할 수 있는 실력인지, 그리고 준비하면 어디에 좋은 건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걸 딱 5분 만에 순삭, 간략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연희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영재원, 경시, KMO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당장 좀 정리해서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영재원, 경시, KMO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신 수능에는 과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아주 5분 순삭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럼 먼저는 내 아이가 과연 어느 정도 해야 이렇게 이 영재원이며 기타 등등의 시험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걸까? 도전할 수 있는 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팩토나 1031 정도를 어느 정도 푼다. 그런다면 우리 아이는 영재원 지원을 해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디딤돌 3% 이걸 좀 어느 정도 푼다, 이럴 경우에는 수학 경시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등의 A급을 푼다, 그런다면 KMO를 좀 준비해도 되는 아이구나, 이걸 가늠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시험들이 내신과 수능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하시잖아요.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영재원 정도의 약간 부분과 또 수학 경시 약간 이런 것들은 내신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수능에도 도움이 되지만, KMO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수능과 관계가 없는 그런 영역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엄청난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수한 분야, 특수한 곳을 좀 갈 아이들, 요쪽에 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서는 기하, 대수, 정수 조합으로 나눠지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영재고 정도 또는 이공계 분야에 있는 데를 이제 지원하겠다, 또는 해외 유수 대학에서 이제 아이비리그나 영국의 탑3 학교 그런 대학에서는 이런 KMO 그런 것들이 해외에 있는 또 USAMO 이런 것들이 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을 지원할 때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재고나 아니면은 이공 계열의 대학을 지원하겠다라는가, 아니면 해외 대학에 있는 데를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굳이 KMO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준비하기에는 우리 아이가 벅찬데 이런다면 그것 또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이렇게 그런 아이들은 기본과 심화를 차근차근 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 아이가 이해하게 되면서 포텐이 터지는 경우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영재원을 해야 한다, 아니면 경시를 해야 된다, KMO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제 적어도 요 정도 문제를 풀어서 할 수 있다면 도전해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수학 진도가 너무 느리다고 해서 또 학원 상담을 갔더니 아이가 부족한 게 많다고 해서 너무너무 불안해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중심을 잘 잡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저도 이제 학원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갔더니 그 레벨 테스트 이전에 IQ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Q 검사랑 기타 수학의 전반적인 거를 이제 검사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을 때 기대를 하고 갔더니 뭔가 아이가 평범하고 구멍이 너무 많고
특히 기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안하고 우리 아이를 생각해 보니까 실망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 아이가 막 물어봤어요. 내 IQ가 어떻대요? 잘한대요?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솔직히 그 학원에서 말했던 그대로를 아이에게 전달했다면 어쩌면 우리 아이는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걸 전공으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분야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잠시 제가 동공이 흔들렸지만 집에 와서 아이에게 좋대, IQ 좋대, 이거 잘한대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굳이 뭐 알 필요 없는 어떤 그런 것들까지 얘기를 하지 않은 걸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많이 흔들리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어떤 아이의 그런 어떤 학원의 마케팅에 너무 흔들려서 거기에서 막 부족했다, 이게 모자란데 이런 얘기를 들고 와서 아이에게 푸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로 수학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레벨 테스트를 본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상담받는 거는 좋지만 100% 다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그 불안함을 아이에게 전달하지 않고 용기를 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뭔가 같이 도와가면서 공부를 한다면 아이는 훨씬 더 그 분야에서 잘하고 뛰어난 역량을 가진 그런 아이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아이에게 못한다고 얘기해 한계를 지었을 때 그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게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아이에게는 이런 점을 주의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느린 것 같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잘 못했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포텐 터지는 아이들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대로, 또 좀 느린 아이는 느린 아이대로 템포를 맞춰가면서 그 먼 마라톤을 갈 때 우리 아이에게 가는 그 진로에 맞게끔 차근차근 나가시면 아이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의 대학을 합격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경시나 영재원, KMO,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요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조금 늦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굳이 경시나 이런 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신을 위해서 기본과 심화를 탄탄하게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아이들이 결과도 좋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그런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요런 패턴은 이런 시험들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구나를 아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드림맘은 다음 시간에도 정말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